자, 1133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그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 기온 변화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렇게 변화의 추세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기억법부터 바로 보면요.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최근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 증가는 자, 최근입니다. 최근. 자, 여기 최근에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갑자기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진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이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 인간의 활동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온 상승률은 1880년 이후 100년 동안에 최근 30년 동안보다 컸다. 자, 100년 동안이 여기서 여기까지죠. 자, 최근 30년보다 컸다. 아니죠. 기온 상승률은 최근이 더 큽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34번. 자, 남극 빙하코어를 알아낸 과거 대기 성분과 기온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면 이산화탄소의 추세랑 자, 기온의 추세, 자, 메테인의 변화 추세가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틀린 거를 찾아볼 텐데 1번 보면 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메테인 요 두 개의 농도 변화와 기온 변화의 경향은 대체로 일치한다.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두 기체는 온실기체이다. 맞고요. 자, 화석 연료 사용이 증가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맞죠? 자,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탄화수소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요런 걸로 이루어진 물질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탄화수소 아니면 탄소화합물 요런 것들이 산소랑 연소가 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요때 요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기 중 메테인의 농도 변화는 인간의 활동에만 영향을 받는다. 이게 틀렸죠.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 뭐 지표에서 좀 얼어있는 동토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동물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만 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해수에 녹아있던 것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방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해수면은 상승한다. 자,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랑 연결되는 거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해수면이 상승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네, 답은 4번. 지금 보면 자, 1135번도 보게 될 텐데요. 지구 온난화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세계 문화유산이 이번 세기 안에 침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수면이 상승되는 까닭을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빙하의 융해, 빙하가 녹음으로써 융해가 녹는 거죠, 그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이 해수 자체가 열팽창,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열팽창에 의해서 해수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서술했고 노력은 뭘까요? 네,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겠죠, 그죠? 자, 일단 1136번은 지구온난화의 과정과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지구온난화가 일어남으로써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요. 해수 온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상승하게 되겠죠. 상승하게 되면, 자,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녹아 들어가는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는 기체니까.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기체의 용해도는 자, 온도가 낮을 때 잘 녹아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높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는 이산화탄소가 잘 녹지를 않죠. 네, 그래서 감소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석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여기 디귿에 보면은 식물 광합성량의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대입니다.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 광합성 양이 감소할 때, 전체적인 식물 양이 줄어들 때,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으로 소모하지 못하니까,
네, 이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 디귿 바로 문제를 풀면 네, 감소가 되겠습니다. 틀렸고 여기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쪽 화살표로 가면 지구 온난화가 되면 빙하 면적이 감소하겠죠.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 지표 반사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서 지구 온난화랑 연결된다. 지구 반사율이 감소하게 되면 자, 흡수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태양 에너지가 지표로 흡수되는 양이 증가하게 되면 네, 지표를 더 달구게 되겠죠. 그러니까 온난화랑 연결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면 A는 상승하고 B는 여기 감소한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C가 감소하게 되면 D도 감소한다. 맞습니다. 답이 2번. 자, 그 다음에 1137번에 보면 북극해의 얼음 분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1979년도에 요만큼 얼음이 있었는데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얼음의 양이 매우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빙하죠,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북극해 주변의 기온이 그렇죠,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녹았으니까. 자, 얼음의 분포 변화 주된 원인은 화석 연료 사용의 급증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랑 연결 지어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자, 북극해 평균 해수면 높이는 점차 상승했겠죠. 자, 그 다음에 멸종위기 생물이 증가했을 것이고요. 이거 북극곰, 네, 북극곰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박의 북극 항로를 개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맞죠. 이 부분이 네, 녹아서 이쪽이 다 막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죠. 자, 틀린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138번에 자, 1990년 이후에 겨울철에 북극의 기온과 북극의 얼음 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얼음 면적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를 기점으로 이게 기온이 올라가고 내려갔네요. 자, 그러면 겨울철에 북극의 기온은 비시기가 A보다 높다. 겨울철. 네, 지금 뭐 이 그래프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B가 이게 지금 요 그래프가 B가 높아. 맞죠? 자, 그다음 반사율은 뭐냐면, 자, 이 얼음의 면적과 관련됩니다. 얼음의 면적이 줄어들면 반사율도 같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자, 이 얼음 면적이 감소하게 되면, 반사율도 같이 감소한다. 두 개가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B 시기가 A보다 낮다라고 반사율이 같이 낮아진다. 자, 그 다음에 해수면 높이는 어떻게 될까? 얼음 면적이 작을수록 해수면이 올라가겠죠. B 시기가 높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디귿. 자, 1139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지구 전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지구 전체의 기온 편차. 네, 우리나라의 기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기온 편차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측값에서 평균값을 뺀 걸 말한다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이산화탄소 농도 쭉 지구 전체 값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전체의 여기 보면은 이게 일직선으로 된 게 이제 평균값이고,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된 게, 예, 이렇게 점선으로 된 게 우리나라의 값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기온 편차가 0보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관측값이 평균값보다 더 높다는 것을 말하고요. 지구 전체의 값이 이렇게 진한 선으로 되어 있는데, 요 선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더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옳은 것은 이제 가는 나에서 지구 전체의 기온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네, 맞고요. 가가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이제 기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지구 전체 해수면은 네, 높아졌을 것이다. 자, 해수면이 높아진 이유는 이게 맞는데요. 이유가 두 가지죠, 그죠? 자, 빙하가 녹는 게 있고요. 빙하에 이제 융해가 있고, 자, 해수가 열팽창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자, 열팽창이 되면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맞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온은 지구 전체보다 느리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네, 더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답은 네, 3번입니다. 네, 1140번도 보겠습니다. 가는 이제 지구 실제 기온 변화 및 기온 변화 예측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우리나라의 계절 길이 변화의 전망을 나타낸 것이다. 자, 1860년부터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기울기가 가파라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2020년부터 2100년까지는 예측치입니다. 이렇게 기울기가 다시 더 가파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1920년대의 우리나라의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이렇게 4계절이 뚜렷했던 것에 비해서 1990년대부터 조금씩 여름이 길어지고 가을과 겨울이 짧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측치가 되겠죠. 그러다가 2090년이 되면은 이제 겨울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옳은 거. 가와 나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이런 예측치가 나온 거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090년 봄꽃의 개화 시기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제 봄이 여기인데요. 여기 시작하는 시기가,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2월 중순, 3월 가까이에서 시작이 됐다가, 그 다음에 2월에 점점 가까워졌다가 1월과 2월 사이에 또 이렇게 좀 더 개화 시기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계절의 구분은 점차 뚜렷해지는 게 아니라 희미해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역과 디귿,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41번의 그림은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를 예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현재의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약간 흐리게 나와 있는 게 이제 온대 남부, 난대, 아열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은 기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난대와 아열대 이 기후가 점차 어떻게 남부 지방에서 더 중부 지방까지 이렇게 퍼져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현재로부터 2도씨 상승했을 때, 4도씨 상승했을 때 그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기온 변화가 된다라는 걸 예측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태풍의 강도는 더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열대 기후 지역이 북쪽으로 확대될 것이다. 네. 그다음에 열대야 일수랑 폭염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것이다. 동해의 난류성 어종의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역의 용존 산소량이 증가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다 맞는데, 자, 용존 산소량은요, 찬 해수에서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42번에 자, 이 그림은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또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중학교 때 나와 있던 그림에서 조금 더 복잡해진 그림인데요. 지금 보면은 태양 복사가 100입니다. 여기 100에서 여기 지금 대기 쪽으로 흡수되는 여기 이게 20%, 23% 정도 되고 지표로 흡수되는 게 47%입니다. 자, 그러면 흡수되는 양이 70%거든요. 자, 그러면 완전히 반사되고 산란되는 양이 자, A가 30%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30.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지구 복사 에너지 총량이기 때문에 여기 흡수된 70%만큼 B로 다시 지구 복사가 이루어진다. 들어온 만큼 70% 그대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야 지구는 복사 평형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게 아마 C였을 텐데요. 자, C는 뭐냐면 아래로 재복사되고 이 바깥으로 나가는 양이 65%입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어디서 나가는 거냐면 대기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에 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대기 입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에서 들어오는 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23%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들어오는 게 얼마? 109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 숨은 열과 현열로 29%가 이쪽으로 나간다. 대기 쪽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대기 입장에서 들어온 양이 될 것이고요. 나간 양이 65%. 자, 이렇게 지구 복사로 나가는 게 65%, 지표로 재복사되는 게 C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다 계산을 해서 C를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43번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의 2배가 될 때 기온이 상승하는 정도를 위도별로 이렇게 예측해 놓은 그림이고요. 일단 1번에 평균 해수면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60도시 이제 지금 북위 60도를 말합니다.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자,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질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월별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겨울에 상승하는 비율입니다. 겨울철 상승하는 비율은 지금 여기서 보겠습니다. 1월달, 1, 2월달 한번 보면은 요렇게 8도씨 정도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여름철 상승하는 비율이 점점 돼서 여기 4도인 거 알 수 있죠? 네. 자, 여름에는 더 올라가고 겨울엔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지는 게 아니라 네, 겨울에 더 기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름은 덜 올라가고 자, 작아진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틀린 거는 2번이고요. 자, 3번에 보면은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네, 온실 효과 영향이 대체로 크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남반구를 보시면 이제 겨울하고 여름하고 이제 온도차가 별로 안 나는데 여기 지금 북반구가 오히려 더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름철에 올라가는 비율이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에 이제 올라가는 비율이 크다. 그죠? 그래서 북반구가 대체로 큰 게 맞습니다. 여름철보다 겨울철의 기온 변화량이 크다. 네, 겨울철에 더 많이 기온이 올라간다. 맞고, 자, 겨울철의 극지방의 기온 변화량은 네, 북반구가 더 크다. 요 말이죠. 네,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겨울철 기온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연교차가 훨씬 더 작아진다라는 거 볼 수가 있고, 여기 맞습니다. 답이 네, 2번이겠죠.